제 멤버십 가입은 구독력 가입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작헬른 조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등 떠민 서울 전세 난민 급증, 전세값 못 견뎌 경기도로 탈서울러시, 임대차법 이후 서울 인구 매달 8,000명 이상 감소, 전세난, 서울 경기 반복되는 악순환 가능성 커. 전세가 급등으로 인해 주거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담을 느낀 이들의 탈서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서 전세살이 중인 A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경기도로 이사를 고려 중이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미 서울 내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 하루빨리 경기도권으로 나가기로 결정했다. 현재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당시 보증료는 5억에서 6억 원 되었으나 지금은 10억 원대의 전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원인은 임대차법으로 인해 매물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결과입니다. 1, 2년 대비 전세값이 2배 이상 오른 것도 있다고 합니다. 역대급 악법인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 지난해 8월만 하더라도 서울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기도 했으나 그 이후에 매달 8,000명 이상이 서울을 벗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 5%, 전월세 신고제, 아마 이렇게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현 정부의 정책 발표가 있었을 때 쾌재를 부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드디어 악덕한 집주인들을 모두 벌하는구나. 특히 계약 갱신 청구권 덕택에 임대료 조금 올려주고 2년 더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는 합법적인 비책이 담긴 내용들이 온라인상으로 마구마구 공유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본인이 직접 들어간다면서 세입자의 갱신 청구를 쉽게 거절하게 됩니다. 게다가 세입자는 지금은 그냥 집주인의 요구대로 나가지만 집주인들이 진짜 전입하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 주민센터로 향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전입세대 열람 같은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는 공무원의 안내와 함께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주민센터에서는 오직 집주인의 확정일자 부여 여부만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됐다는 건 새로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다는 뜻이고, 확정일자가 찍힌 게 없다면 집주인이 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이 없거나 보증금이 낮을 경우에 확정일자가 꼭 필요하지 않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사람도 적은데요. 물론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돼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이 점도 보완이 될 거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법과 현실이 전혀 딴판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에게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를 두고 협의했으나 과도한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 도입되면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주거지를 옮기지 않아도 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세입자가 쫓겨나도 추후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인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없도록 국토부와 행안부가 합의한 사항은 왜 홍보조차 하지 않고 직접 경험해야지만 알 수 있게 한 건가요? 이렇게 법이 허술하면 무슨 정책을 쓰더라도 앞으로 국민들은 더 이상 정책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주인이라면 4년치 전세금을 한 번에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계약 갱신 청구권은 정말로 전세 시장에 교란을 주는 악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야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본의 아니게 들어가게 되니 전세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랬듯 계약 갱신 청구권이 시장에 받아들여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제발 차기 정권에서는 시장을 교란만 하고 긍정적인 작용 하나 없는 이러한 부동산 규제를 철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이 악법이라고 말한 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입자가 설령 계약 갱신 청구권을 통해 2년 더 갱신을 했다 하더라도 집값은 물론이고 주위 전세가는 이미 폭등한 상태인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년 뒤 말이죠.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만 기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사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진국 중산층들은 전체 집값의 적은 금액 다운 페이먼트만으로 집을 사지만 집에 대한 애착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을 구입하고 난 이후에 빚을 모두 갚고
자기 자산으로 만드는 것을 자산관리의 1순위로 꼽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보통 집값의 20%에 해당하는 돈으로 집을 산 후 나머지 80%는 금융기관에서 모기지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30년의 긴 시간 동안 이를 갚아 나가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40년 등 더 긴 모기지도 있으며 15년 등 더 짧은 상품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한 달 단위 상환액은 줄어드니 부담이 적게 느껴집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은퇴하기 전에 오랜 시간에 걸쳐 주택대출금을 상환하고 연금을 모아 노후 대비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이런 생애 자산 관리 주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현상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주택대출금을 갚지 못한 세대가 20% 내외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원인이 주택 가격입니다. 2010년대 후반 들어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한시라도 빨리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겁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으며 대출금도 남들보다 빨리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실수요자들은 주택을 구입할 때 앞으로 떨어질지 오를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집은 심리적 자산이며 사회활동의 불안 요소를 줄이는 큰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내 집 마련은 자산관리의 1순위 고려사항입니다. 선진국 중산층은 내 집 마련이 쉬울까요? 라는 한국경제 기사를 읽어들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 역시 부동산 매매 시 집값의 일부를 내 현금으로 내고 대출을 평생 동안 갚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중산층이든 중산층이 아니든 부동산 가격의 일정 부분을 만들기 위해 근로소득을 모으는 것이 내 집 마련하는 디딤돌임은 선진국과 우리나라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즉, 내 집 마련하는 것은 국가에서 장려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중산층이 아닌 사람이 집을 사서 추후에 대출을 다 갚을 경우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국가에서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없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동안 정책은 집 가진 자를 징벌하는 방향으로 갔지만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자 대표적으로 청약 규제와 대출 규제를 통해 무주택자가 집을 사지도 못하는 환경으로 변질되게 만든 것이죠. 저는 새로운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소유욕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기에 2주택까지는 그래도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갈아타기는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시장에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순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간을 늘리고 종부세 합산에서도 배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매지를 더 하더라도 반값만 더 갚기에 몇 월 며칠까지 갚는다면 양도세 중과 하지 않겠다고 말하더라도 주택 소유자는 집 팔 생각을 전혀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시장에는 당근을 줘야 합니다. 3주택 이상부터 소유한다면 규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2주택까지는 실수요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 보고 2주택까지만 소유한다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아주 맛 좋은 당근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을 쉽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갚을 여력이 되는 사람에게는 더욱 쉬워야 한다는 거죠. DSR 등 이런 규제를 자꾸 도입하면서 집을 사지도 못하게 만든다면 국민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권은 무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에 중산층이 많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